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Q&A 짤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또 어떤 주제로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됐는지 좀 잠깐 볼게요. 이 Q&A 짤강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또는 이제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이런 거 카페에 질문해 주신 것들, 또는 현장에서 질문하셨던 것들. 자, 그런 것들 중에서 제가 그 주제들 조금씩 모아서 지금 제가 촬영을 해서 계속 좀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자, 조선의 양반 군역이 면제라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소이까? 뭐 이런 거예요. 됐죠? 네, 말이 꼬였다. 됐죠? 언제부터 그랬어요? 뭐 그런 얘기야. 그래서 국초예요? 아니면 조선 후기 이후에요? 아니면 16세기 이후에요? 뭐 이거 언제예요? 뭐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그죠? 이게 양반의 군역 면제 자체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양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양반 기득권들이 이게 약간 말장난을 쳐요. 그래서 단어가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해볼게요. 원래 이제, 카페 질문이 이거였어요. 양반들이 군포를 내지 않고 면역의 혜택을 받은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양반의 의미가 관리가 아닌 사족이 된 16세기부터, 그러니까 이거 이제 보세요. 저 수업 때 들은 거야. 그렇죠? 부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이죠. 자, 그럼 일단 먼저 이제 대답부터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양반의 의미가 관리가 아닌 사족이 된, 그러니까 양반이 군포를 내지 않고 면역의 혜택을 받았던 거 16세기부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맞아요. 그런데 양반은 15세기에도 군포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군포가 아니라 면역. 그러니까 역을 면제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군역을 면제받지 않았냐? 15세기부터? 그럼 맞아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양반은 15세기에도 군역을 면제받았고요. 16세기에도 군역을 면제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군포를 내지 않는 문제는 또 조금 다른 문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 군역에 대한 의무는 실제 몸으로 때우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정근대 사회 고려 조선의 국가가 백성들에게 걷는 세금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세 종류가 뭐냐면 조, 용, 조잖아. 시간 관계상 입으로 할게요. 조는 땅세. 그죠? 그 다음에 용은 몸세. 그 다음에 마지막 조는 집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세금이라는 게 오늘날도 근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금을 말할 때 우리가 정대사회에서 조세라 그러잖아. 조세. 그죠? 그냥 편하게 봐요. 요거는 따로 한번 더 말씀드린 날이 올 거야. 이 조라는 건 뭐냐면 그냥 쉽게 갑시다. 땅세야, 땅세. 그 다음에 세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토지세라면 얘는 인두세야. 인세.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런데 원래 정대사회는 특히 고대로부터 토지 생산성이 크다고. 그러니까 세액 비중이 실제로는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그러니까 고대 노예제 사회는 토지 생성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왜 고대 노예제 사회냐면 이름이 노예 노동력이 사회를 돌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생산 요소 중에 가장 큰 건 인간의 노동력이야. 그렇죠? 이게 고대 노예제 사회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세금도 이게 인세가 제일 큰 거예요. 인세. 사람에 대한 세금. 그죠? 근데 오늘날 생각해보면 이게 뭐 별거 아닌 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세금 이렇게 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세도 별로 안 어려워. 오늘날이랑 비슷해.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형, 유형의 자산에 그러니까 토지나 또는 뭐 아파트, 주택. 됐죠? 또는 뭐
요즘에는 이제 무형의 자산, 뭐 주식이니 채권이니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에 국가가 세금을 매기잖아. 맞죠? 그게 지세야. 땅세. 근데 뭐도 있냐면 그 세금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로소득자건 개인사업자건 여러분이 매달 올리는 소득이 있잖아. 2020년 뭐 10월, 2021년 1월,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매달 여러분이 올리는 소득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개인사업자건 그 다음에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월급을 받는 사람이건 됐죠? 상관없어. 그러니까 매달 올리는 수입에다 세금 매기잖아. 그게 인세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세금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지금도 비슷해. 그죠? 근데 여기에 하나 뭐가 들어오냐면 얘가 원래 비중이 크거든. 그래서 얘가 둘로 나눠져요. 그게 용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몸으로 떼우는 세금이 나오고 하나는 집집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게 나와. 그래서 실제로는 조용조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몸세, 집세. 집세는 가구 단위로 부과하는 거고. 그럼 이제 몸세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역이야, 역. 됐죠? 그래서 역은 누가 내는 거냐면 여러분 이거 한국에서 뭐라고 읽는 거야? 이게 제이라고 읽으면 안 돼. 자, 이거 뭐라고요? 정. 고물의 정. 고물에는 뭔데? 고물에는 쟁기.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이렇게 쟁기 끄는 사람들. 밭에 나가서 쟁기 끄는 사람들 누구야? 봤더니 주로 남자애들이야. 몇 살이야? 봤더니 16세에서 60세래. 그죠? 그래서 이 정들이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때우는 이 역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뭐냐면 군역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역이에요. 그렇죠? 요역은 뭐야? 일반 삽질. 군역은 뭐야? 와서 군사훈련하고 하는 거겠죠? 이름만 봐도 아시겠죠? 됐죠? 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15세기에 그러니까 모든 양인들은 딱 한 명만 빠집니다. 천민은 사람 아니야. 됐죠? 천민은 빼는 거야. 자, 모든 양인들은 다 뭘 한다?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데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15세기에 그러니까 군역을 면제해주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군역에 면제를 받는 사람이 딱 3명이 있어요. 그 셋이 누구냐면 자 갑니다. 첫 번째 양반관료. 그러니까 현직관리죠. 그러니까 요 시기의 정확한 표현은 현직관리. 현직관리. 현직관리 빼줍니다. 이거 왜 빼주냐면 현직관리라는 게 현재 내가 나란 일을 하고 있잖아. 근데 나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뭘 또 나란 일을 시켜. 여기에 이중부가잖아. 빼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누구도 빼주냐면 지방직 공무원 향리도 빼줘. 됐죠? 그러니까 여기 현직관리와 향리는 빠지는 이유가 똑같아. 여기에 이중부가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치면 여러분이 공무원에 임용이 되면 나란 일을 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직생활,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보는 동안에는 군대에서 안 부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가 됐죠? 자,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오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여기에 학생이 들어와요. 학생.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은 주의사항이 뭐냐면 야, 너 누구니? I'm student.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student인 건 당신 사정이고 여기서 학생이라고 하면 이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유안에 있어야 돼요. 유안. 그렇죠? 근데 이 유안이라는 이 장부를 푸른색으로 보통 이제 보통 푸른색 표지거든요. 그래서 얘 다른 말로 청금록이라고도 불러요. 외우지 마세요. 편하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사에서 무슨 안 그럼 뭐라 그랬어? 무엇이 적혀 있는 장부, 명부, 수첩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유생들의 명단. 출석부죠. 출석부.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게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 만약에 대학에 등록돼 있잖아? 그러면 영장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학에 등록된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장 절대 안 나와. 여러분 입영 신청서를 내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 또는 뭐 휴학을 하잖아? 근데 잘 봐요. 근데 휴학을 했다. 대학을 졸업했다. 그럼 대학 출석부에서 이름 빠지지. 그러면 군대에서 영장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내가 만약에 지방 향교나 서울의 성균관의 유생이야. 그러면 출석부에 이름이 있거든요. 돼요? 내가 예를 들어 뭐 국립서울대를 다니거나 지방대학을 다니거나 대학 출석부에 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영장 안 나온다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군역 면제는 15세기 딱 셋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국방의무 짓는 거야. 됐죠? 근데 이 몸세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몸으로 때우는 거야. 몸으로. 됐죠? 그러니까 군포 얘기 좀 이따 할게요. 군포는 나중에 16세기 중종 이후에 생기는 거잖아. 그전에는 없었던 거야. 됐죠? 여기 15세기 상황이야.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16세기 넘어가면서 두 개의 변화가 생겨. 잘 보세요. 첫 번째, 원래는 몸으로 때우던 세금이야. 이게 몸세라고요. 몸세. 그러니까 직접 입역 방식이죠. 직접 내가 입역 들어가서 뭔가 행동을 해야 돼. 이해됐지? 그런데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물납의 방식으로 바뀐 거야. 물납. 이게 16세기 중종이야. 그러니까 15세기부터 이미 군역이 문란해지기 시작해. 특히 15세기 말 되면 많이 문란해져요. 16세기가 되면 뭐 예를 들어 방문수포, 그다음에 대립제 이러면서 막 불법 탈법 이렇게 막 너무 성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16세기 중종이 어떻게 하냐면 야야야 니들 군대 오지 마. 대신에 안 오는 것만큼 돈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군대 안 오는 대신에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16세기 중종 때 뭐가 만들어져요? 군족 수포제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군족 수포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군적의 이름이 옳은 자애들에게 뭐 한다고요? 군포를 받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군대 안 오라고 하고 대신에 매년 1,000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대신에 군대 안 와도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자, 양인장정 한 명이 연애에 군포를 몇 필을 내냐? 2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중종 때 군적 수포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직접 입역,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던 게 대신에 오지 마. 여러 가지 너무 막 문란하고 복잡해. 그러니까 그냥 돈으로 내 이렇게 된 거야. 됐죠?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농민들에 대한 과세 부담도 커지고 비리도 만연해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보세요. 그럼 원래 직접 입역 방식인데 돈 내는 걸로 바뀌었어. 되죠? 근데 16세기에 그러면 이 양반들 내야 될 거 아니야, 군포. 근데 안 내요. 됐죠? 그러면서 나중에 조선 후기가 되잖아? 조선 후기가 되면 양반 부력의 원칙은 더욱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양반은 역을 수행하지 않는 특권 계층인 거지. 근데 이게 웃긴 게 여기 지금 질문에도 있듯이 관리가 아닌 사족이 되면서부터 16세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맞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두 말이 다 맞아. 봐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양반이라는 뜻은 15세기 양반은요.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면 돼요. 문반과 무반. 그러니까 문반은 왕이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왕은 항상 북전남면하는 거야.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정치해. 그러면 왕이 바라볼 때 보세요. 왼손이 떨어지는데 왕이 지금 북쪽을 등지고 있잖아. 남쪽을 바라보잖아. 그래서 모든 궁궐의 정문은 남문이야. 그리고 모든 도성의 정문은 남문이야. 돼요? 그래서 경복궁의 남문이 광화문이고 창덕궁의 남문이 도남문이고 그리고 한성부의 남문이 숭례문이야. 이게 다 남문, 정문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왕이 지금 남쪽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왕이 바라볼 때 왼손 떨어지는 데가 어디야? 이게 좌측 아니야, 좌측. 그죠? 근데 이 좌측이 동쪽인 거야. 됐어요? 그래서 유교적 의례에서는 좌우 중에 왕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왕의 손이 왼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유교적 의례에서는 왼쪽이 더 직급이 높은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아니라 순위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 좌청룡 우백호. 그러니까 청룡이 동쪽이야. 돼요? 백호가 서쪽이고.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동반과 서반. 아울러서 뭐야? 양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단어로 바꾸면 양반은 15세기 양반은 그냥 공직자라는 뜻이야. 공무원. 됐죠? 그러니까 어전에 회의 들어가면 문반, 문시는 동쪽의 도회라고, 무시는 서쪽의 도회라고. 그래서 동서 양반이에요. 양반. 얘네들 둘이라고. 됐어? 그럼 그건 무슨 말이야? 직업을 지칭하는 말이죠. 됐죠? 근데 16세기에 이 사람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거야. 기득권 세력들이.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공무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올해 또는 이제 길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공무원 되실 거 아니야. 그죠? 특히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공무원 생각하면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공무원 되실 거 아니야. 아니야? 오래오래 하실 거 아니죠? 그죠? 그럼 여러분 공무원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의 직업이 뭐예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직업을 물어봐. 당연히 직업이 뭐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야? 뭐라고 말하긴! 공무원이 직업인 거지. 그죠? 그런데 나중에 16세기에 이 사람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장난을 쳐. 그게 뭐냐면 신분과 가문에 대한 통칭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문무 양반, 그러니까 공직자 관리라는 뜻이었어. 그런데 이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층을 자기 마음대로 늘리는 거야. 계속 갈게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선비들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공무원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공무원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 여기에 있는 현직관리, 그 다음에 공부하는 학생, 여기는 미래 공무원이죠. 근데 실제로 과거에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잖아. 붙어야 공무원이지. 그러니까 요거를 다 싸잡아서 이게 사가 되는 거야. 사. 됐죠? 그리고 더 끝내주는 거 뭔지 아세요? 그의 패밀리들까지. 이렇게 자기 그룹 내로 양반이라는 기득권, 양반이라는 특권 계층을 이렇게 확대시킨 거야. 나의 패밀리들까지 다 확대를 시킨 거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정말 어이없죠.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양반은 나의 노역으로 그 다음에 과거에 합격해야만 될 수 있는 성취집이야. 그런데 16세기 이후엔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누군가가 양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공무원으로 태어난 사람 있어요? 근데 16세기 이후에는 생기는 거야. 원래 15세기는 이게 없었던 개념이야. 됐죠? 그래서 양반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신분과 가문에 대한 통칭. 그러니까 더 이상 양반은 성취지위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우죠? 이 귀속지위 아니야. 양반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6세기 이후에 봐요. 이들이 그러면 지배층에 들어오는 사람 숫자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엄청 밑에를 커팅하는 거야. 니들은 아니라고. 천민이야 뭐 어차피 인간 아니니까 됐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반상제라 그러잖아. 상민과 양반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야. 왜? 원래 법적으로는 상민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거든. 그럼 나도 준비하는데요? 나도 선비인데요? 그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얘네들 사족을 해줄 수는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차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무원 중에도 하급 공무원 있죠? 원래 이 하급 공무원은 여러분 그 실제로 이거 사료에도 나와요. 우리가 예전에는 사대부였으나 그러면서 나오는 그 유명한 사료 있어. 자, 그래서 원래 하급 공무원 맞잖아. 이것도 공무원이잖아. 고급 공무원만 공무원이야? 하급 공무원도 공무원이지? 그죠? 그러니까 양반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16세기 이후에는 잘 봐요. 커팅해. 그러면서 중인으로 격화시키는 거야. 니네들은 양반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안에서도 특히 조선 후기에는 이게 또 축첩제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서울들이 좀 생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인정 못해. 야, 니네도 내려가. 그래서 서울은 중인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서라고도 부르지. 그러니까 자기들 측근들 중심으로 자기들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기득권을 확대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또 막 커팅을 해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 특권층은 숫자가 많아지면 여러분 그만한 특권을 못 누릴 거 아닙니까? 그죠? 특권층이 소수해야 자기들만 특별한 권한을 많이 누리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15세기에 양반 사대부 가문 중에 과거 시험에 붙어서 현재 내가 공직 생활을 하고 있어. 그 사람들만 군포를 안 냈던 거야. 돼요? 두 번째, 내가 학교를 다녀. 그 사람만 군포를 안 냈던 거야. 근데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직 관리들이 있다며. 나는 조선에서 더럽게 공직 생활 안 하겠다. 사표 딱 썼어. 그럼 나 공무원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군대를 갔다고. 15세기에는. 됐어요? 자, 그런데 16세기가 되면서 원래 이 현직 관리를 지칭하던 말이 뭐로 바뀌었다? 사족으로 바뀐 거야. 됐죠? 이렇게 사족으로 바뀌고 나면, 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족이라는 말로 바뀌고 나면은, 사족은 아까 말했던 현직 관리랑 좀 다른 말이잖아.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와 그 패밀리들 아니야.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역을 면제당했잖아. 원래 양반이. 그러니까 여기서 역면제를 그대로 갖고 온 거야. 근데 나중에 역면제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군포로 바뀐다며. 물납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군포 면제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 그리고 이건 조선 후기가 되면 더 강화돼.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양반은 역을 수행하지 않는 불역의 원칙을 갖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17, 18세기 이후에 더 심각해지는 이유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는데 17, 18세기 이후에 조선의 농민들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군포라 그랬잖아. 군포 때문에 돌아버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군포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정말 양반이 되는 것밖에 없는 거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나중에 또 이게 뭐로 이어지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양반을 돈 주고 사야 돼. 그러면 양반이 되면 군포 안 내도 되잖아. 그래서 이후에 신문제 동요 이렇게 이게 파급력도 커요.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 주변에 뭐 배경 얘기까지 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양반들이 군포를 내지 않고 면역의 혜택을 받게 된 건 언제부터냐? 라고 하면 요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질문을 살짝 정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군포 내는 건 16세기 이후 얘기야. 원래는 그게 없었어.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양반들이 면역의 혜택. 그러니까 군역에 대해 면제받은 건 언제부터냐? 국초부터예요. 15세기부터. 군역의 면제 셋이라고 했잖아. 현직관리, 학생, 향리.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니까 거기 포함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이후에 실제로 그러나 양반의 의미가 사족으로 확대되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면역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면역의 혜택이 군포 내는 걸로 바뀌잖아. 16세기 중종 이후에. 그러면 군포 면제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되죠? 네, 그래서 모순이지. 되죠?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이 단어 가지고 장난친 거야. 됐죠? 네. 이렇게 해서 군역, 군포에 대한 양반, 사족의 면제 관련된 질문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짤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